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원장님, 살 빼고 싶어요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먹는 것만 줄이시려고 하고 살이 찌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. 사실 살이 찌는 이유를 알면은 조금 더 감량하기도 쉽지만 요요가 없이 자기 몸을 잘 유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이 찌는 이유, 거기에 대해서 1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미니 강의 형식이라 제 얼굴보다는 내용에 집중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다음 2편도 기대해 주세요. 비만의 원인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많이 먹고 운동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잖아요.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행동의 문제, 물론 우리가 뭐 폭식하고 이런 어떤 행동의 습관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몸 안에 있는 대사가 문제라는 건데요. 생각보다 이렇게 비만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안에 음식이 적게 먹고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밖으로 소비하지만 결국 이 안에 복잡하죠. 여러 가지 장기들, 에너지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저 에너지에 관련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건데요. 처음 오시면 제가 다이어트한 경험, 또 몇 킬로 빠졌었나, 또 내지는 1년 전 체중이 어떤가, 또 부모님의 질병이나 어떤 유전적인 내력도 보고, 또 본인 지금 먹는 식사 습관도 보지만 이런 검사들을 해요. 인슐린 호르몬, 성장 호르몬, 또 여성 호르몬, 남성 호르몬, 또 스트레스 호르몬, 요 부신 기능을 DHS하고 또 코티졸을 볼 수가 있고요. 갑상선 호르몬도 요 세 가지, TSH, 프리 T3, 프리 T4, 또 내지는 비타민 D, CRP 검사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안에 에너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, 물질 대사가 잘 되는지를 보고요. 그 다음 디톡스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요즘 비만 세균 많이 들으셨죠?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몸 안의 에너지 대사 상태라든가 해독 기능, 또 안에 장 상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기호로 보이는데 몸 안에 이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지방, 탄수화물, 단백질 들어가서 내 몸 안에 에너지 대사가 잘 되고 우리가 옛날 생물학과 때 생물 시간에 배운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능을 잘해야지 결국 이 ATP라는 에너지가 반짝반짝 나와야지 살도 빠지지만 피곤하지 않고 에너지 쌩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소변 유기산 검사는 살이 찌는 이유 2편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또 말씀드린 대로 장 안에 이렇게 정상적인 초록색이 정상인데 안 좋은 어떤 물질들이 있으면은 장내 유익균보다 나쁜 세균이 많이 있겠다. 물론 요거는 또 우리가 대변을 직접 검사해서 또 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안에 해독 지표도 볼 수가 있고 또 장이 세다 보면은 나한테 안 맞는 음식들이 있는데 나는 먹고 알러지도 없었는데 사실은 음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 알러지 검사를 통해 갖고 또 내가 몰랐던 음식이 안에 들어가서 염증을 생기게 하고 살이 또 안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도 있을 수 있고요.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저탄고지, 그 다음에 황제 다이어트, 뭐 칼로리 제한하는 거, 단식, 또 로우 GI, 당지수 낮은 이런 대표적인 다이어트들의 공통점이 바로 저탄수화물, 저인슐린이고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몸의 셋포인트라고 체중을 설정하는 그런 우리가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호르몬 상충사가 인슐린, 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, 또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이에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해 짧게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인슐린이 일단 살 빠지는데도 되게 중요하지만 체중 조절에 정말 기본이지만 항노화에도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란 거죠. 그래서 인슐린은 여러분들 당뇨 환자들 인슐린 딱 맞고 안에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건데 인슐린이 세포로 이 당을 넣을 때는 여기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. 근데 인슐린이 너무 저항성이 있어 널뛰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? 우리가 밥을 먹고 위에서 안에 소장에서 소화가 돼서 이게 인슐린 자격으로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 과다한 거 우리가 폭식하고 과식하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식이섬유 안 먹고 정제단 이렇게 먹다 보면 인슐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수용체하고 일을 잘 못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요 세포를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? 요 안에 있는 당분을 지방세포에다 왕창 넣기 때문에 인슐린이 이때를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혈당 상승하고 중성지방이 높아지고 우리가 눈에 띄게 허리둘레가 증가되고 또 몸 안에 당독소가 생기면서 또 노화가 생기죠.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의미라는 거는 아까 그림 보여준 대로 음식을 먹으면은 요 대사를 통해서 요게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이걸 세포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인슐린이 안에 문을 열어도 잘 못 들어가니까 지방 형태로 저장이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되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장기가 지방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간에도 쌓여서 지방간. 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결국 인슐린 저항성 관련이 돼 있고 근육에도 지방이 쌓여서 근육이
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못 쓰니까 지방을 갖다 쓰니까 근육이 또 가늘어지는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 질병의 원인이 되고, 우리가 제가 호르몬 검사할 때 열에 한 7분 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 비만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하는 식단 해주고 인슐린 저항성 관련된 영양제를 제가 챙겨드리는데,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일단 뭐 당뇨가 당연히 올 수 있고요.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지방간도 생기고 근감소증도 생기죠. 그리고 또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켜서 염증 물질이 혈액에 많이 들어가서 온몸이 아프고 잘 붓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, 병원에서 저는 검사를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가 체크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지만,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는 남자들 허리가 36인치 이상, 여자는 34인치 이상 넘으면 아 내가 비만이긴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나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되고요. 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왜 쥐젖이라고 그러죠. 스킨택이 많이 있으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제가 인슐린을 늘 강조하는 게, 인슐린이 높으면요 리피드 스토리지, 지방을 자꾸 축적하는 몸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 안 하고 무조건 다이어트를 굶기만 하고 아니면 운동을 갖다가 소홀히 하고 하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살이 찌는 몸이 되고 라이폴라이시스라고 지방이 분해가 안 되는 그런 몸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먹는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, 너무 먹는 양을 갖다가 그냥 양만 줄이다 보면 인슐린이 적정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지만, 소식을 하면서 당지수 낮은 음식을 먹고 식이섬유를 늘려야지 우리가 똑같이 탄수화를 먹어도 인슐린이 널뛰기를 하지 않고 균형이 맞아지고요. 단백질을 더 챙겨 먹으면서 우리가 근감소를 예방해야겠고요. 그래서 초기에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 제가 2주 동안을 몸을 리셋하자 그래요. 그래서 인슐린 리셋하는 그런 과정의 식단이 필요하고, 운동하는 거, 근육 늘리는 거, 이런 게 인슐린을 조절하는 그런 생활 습관입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코티졸 호르몬인데요. 우리가 막 정말 스트레스 받고 쥐어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,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신호를 보내갖고 뇌에서 우리가 콩파두의 부신이라고 여기 엄지손톱만한 이 기관에서 이 코티졸, 스트레스 호르몬을 불러일으켜요. 그럼 어떻게 되냐? 코티졸을 불러일으키면 이게 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식욕을, 우리가 코티졸이 올라가면 당대사에도 관여하는데 혈당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식욕이 막 당기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는 내가 마음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엑시스가 있어서 시상하부, 뇌하수체,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부신에서 만들어졌고 HPA 엑시스라는 걸 조절해서 혈당 조절, 혈당이 올라가고, 그러다 보니까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고 또 스트레스에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잘 조절해야지 우리가 식탐을 조절할 수 있는데,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높아지면요 내장 지방이 증가해요. 안에 있는 지방이 이 라이포프로테인 라이파제라고 지방 합성 효소가 증가하면서 뱃살이 늘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많이 경험하셨죠.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뿐인데 집에 가서 어느 날 보니까 단팥빵 5개, 아이스크림 한 통 이렇게 먹고 배가 늘어났다고 많이 오시는데, 저게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기전이 그런 거고요. 또 하나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안에 장내, 이 안에 장이 건강해야 되는데 장이 샌다 그래요. 그래서 알고 보면 또 복부비만이 장내 세균이었다고 하는데, 요거에 대한 건 제가 또 2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. 이 안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장이 새니까 그만큼 또 염증 물질이 많아지고 몸이 붓고 알러지도 생기게 되고, 이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다음 편에 해드릴게요. 그리고 또 이 코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얘는 일주기성이 있어요. 그래서 아침에 높았다가 밤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잠을 자야 되는데,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때요? 잠이 안 오죠. 이거는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코티졸이 밤에 계속 높으니까 잠을 못 자고, 불면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?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이 줄어들고 배고프게 하는 그렐린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잘수록 식탐이 많아서 살이 찐다 그러죠. 그러니까 코티졸 높으면 그 자체로도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, 잠을 또 못 자니까 뱃살 비만이 생기고, 결국 잠을 잘 자려면 이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, 이 멜라토닌은 아침에 햇빛을 받고 요게 안에 들어가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몇 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, 요런 하루의 일주기성,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적절히 잘 자고, 이런 것도 내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. 말씀드린 대로 세로토닌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잠자는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, 이게 어디서 나와요?
뇌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95%가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스트레스 덜 받고 우리가 살도 빠질 수가 있는 건데, 스트레스 뭐 누구나 스트레스 받겠지가 아니라 사실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것들은 요거가 많이 나와 있어요. 마사지 받는 거 좋고, 명상 요즘 앱도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. 명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멍 때리기 정도도 괜찮고요. 걷는 거, 운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낮아진다는 논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셔야 되고요. 커피, 생각보다 카페인이 코티졸을 높이기 때문에 커피도 하루에 한 잔 정도만 오전에 그것도 드셔야지.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높으면 왜 불면증 생긴다 그랬잖아요. 근데 카페인도 너무 늦게 먹으면 악순환으로 잠을 또 못 자니까 스트레스로 올라가니까 커피 오전에 한 잔 정도로 줄이셔야 되고, 삶에 좀 규칙을 만들어서 식사도 무조건 막 굶었다가 확 하면 스트레스로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아침 8시, 뭐 1시, 뭐 6시 이런 식으로 조금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신다든가,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그냥 다이어트 아니라 인간관계도 좀 다이어트해서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정말 좋은 것도 이런 것들이죠. 좋은 친구를 옆에 둬서 수다도 떨고, 또 아까 커피 말씀드렸지만 알코올이나 담배 같은 기호식품 소비도 줄인다면은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. 아까 말한 대로 명상은 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는데 뇌세포의 생화학적 활동을 바꿀 수 있다 그래요. 저도 사실 명상은 좀 쉽지가 않은데 이 안에 명상을 갖다가 계속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낮추는 그런 방법을 조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잠이 안 오고 원장님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수면제 먹기 싫어.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럴 때 제가 이 태아닌 처방을 좀 해드리는데, 얘는 스트레스로 인하는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예요. 녹차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이라 이게 태아닌에 비타민 B6도 있고 마그네슘, 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있어서 불안이나 불면증 완화에 좋은 그런 영양제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로 잠 못 자는데 또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또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서 이런 또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.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 또 태아닌은 요 뇌에서 알파파라고 제가 아까 명상 중요하다고 그랬죠. 명상할 때 안정 상태에 나오는 요런 뇌파가 나오기 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런 영양제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, 그게 너무 힘들어서 부신기능이 망가진 분들은 병원에 와서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영양제를 맞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해결해 보시고,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슐린, 코티졸, 렙틴 이제 마지막 얘기할 건데, 얘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데 렙틴은요 내 몸의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많이 먹으면 지방세포에서 렙틴을 올려보내서 뇌에 이제 배불러 그만 먹어야 돼 그러고 에너지도 소비하는 걸 조절하는데, 아까 말한 대로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기면 이 안에 렙틴도 같이 망가져 갖고,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렙틴이 제대로 여기 신호 전달을 못하고 많이 나오게 돼요. 그러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 식욕이 더 조절이 안 되고 식탐이 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, 이런 식욕 조절 호르몬이 또 문제는 정상적일 땐 괜찮은데 살이 쪄서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오히려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렙틴이 식욕 조절도 하지만 에너지 소비하고 섭취를 갖다가 잘 관장하는 호르몬인데, 인슐린, 코티졸, 렙틴이 삼총사로 요게 한 세트로 인슐린, 코티졸 올라가면 렙틴 역시 작용을 잘 못한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살이 찌는 이유를, 또 원인을 잘 찾아서 해결하고,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 인슐린 저항성부터 해결하시면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내가 살이 찌는 이유를 이제 아셨죠? 무조건 적게 먹고 운동한다고 다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고 거기에 현명하게 또 노력을 하시면은 원하는 적정 체중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